안녕하세요. 김상호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주식에 관심 가지고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실적에 대한 숫자만 보면 거의 완벽합니다. 매출도 잘 나왔고 이익도 늘었고 현금도 많이 쌓였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냐? 전혀 못 가고 있는데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 영상에서는 넷플릭스 왜 이렇게 좋은 회사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지 숫자랑 구조로 딱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이런 분석이 도움되시면 앞으로도 여러 기업들 구조 분석과 실적 및 이슈 같이 분석할 예정이니까요. 구독 눌러두시면 계속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은 좋은데 주식은 아직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예정이고요. 먼저 실적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다음에 시장이 왜 별 반응 없었는지,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인수와 청문회 내용까지 이 순서로 보면 지금 주가 위치가 딱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실적에 대한 간부터 잡고 가면 이번 4분기 실적, 한마디로 하면 완성형에 가깝습니다. 매출, 이익, 현금 전부 동시에 좋아졌는데요. 이렇게 밸런스가 있는 조합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성형 플랫폼으로서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주가는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보다는 미래 변수가 전적으로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를 하나씩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매출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7%가 증가했는데요. 가입자가 늘었고 가격 효과도 있었고 광고 매출도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따라서 본업이 아직 살아있고 구조적으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마진 구조로 볼 수 있는 매출 총이익도 전 동기 대비 20%가 증가를 했는데요. 컨텐츠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구작 콘텐츠가 계속 돈을 벌어다주는 선순환이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콘텐츠 효율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더 확실한데요. 매출보다 이익이 더 빨리 커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률은 24.5%입니다. 2024년 4분기 영업이익률은 약 22%였는데요.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회사의 현금 구조를 보겠습니다. 먼저 FCF라는 용어에 대해 배우고 갈 건데요. FCF라고 하면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영업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자본적 지출 CapEx라고 하면 유무형 자산에 대한 구매, 예를 들어 설비, 기계 등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콘텐츠 제작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그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4분기 영업 현금 흐름은 21.1 빌리언 달러고요. 나머지 잉여 현금 흐름은 1.87 빌리언 달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걸 분기별로 자세히 보면 영업 현금 흐름의 분기별 흐름은 전기 대비 크게 증가했고요. FC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계절적 수요 같은 분기별 등락은 있지만 기본적인 볼륨 자체가 확실히 늘었습니다. 따라서 장부상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고 FCF를 보면 컨텐츠에 돈을 쓰고도 많이 남는데 그 크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FCF는 미래에 투자를 하기 위해 유보를 하거나 주주에게 환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자사주 배입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 컨콜 내용에 따라서 인수를 위해 중단하기로 했지만 경영진 마인드를 보면 성장에 따른 환원도 적극적임을 알 수 있는데요. 당분간은 자사주 배입을 중단하면서 그 프리미엄이 없어지지만 인수가 완료된 이후 회복이 된다면 다시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을 볼 건데요. 부채 구조도 안정적입니다. 예전처럼 빚으로 버티는 회사가 아닌데요. 기본 체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M&A를 대비해서 현금 보유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재무 실적 파트를 정리하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실적 좋고 구조 안정되고 현금까지 강합니다. 주가가 반응해야 정상인데요.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유는 숫자 밖에 있는데요.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 표는 주요 재무지표를 정리한 표인데요. 참고 목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한 재무제표의 주요 변동사항인데요. 손익은 전동기, 자산부채 사이드는 전기말과 비교한 숫자입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원가인 콘텐츠 상각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마케팅비가 소폭 증가했는데
매출 대비 비중으로 따졌을 땐 감소했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인 마케팅이 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는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 외의 손익을 고려한 순이익 또한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으로 견조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무상태표나 현금흐름표는 아까 대부분 설명드렸던 내용이라서요. 가볍게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4분기 실적과 컨센을 비교할 건데요. 매출이랑 EPS, 가입자 증가 부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입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했는데요. 시험 점수 자체는 합격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은 다음 시험을 보는데요. 다음 분기, 다음 해가 불편하면 이번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이 광고 쪽 기대가 컸는데요. 근데 기대만큼 많이 못 나왔습니다. 40%가 화해를 했고요. 따라서 여기서 실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좋은 성적표인데 감동이 없습니다.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광고에 대한 기대가 붕괴됐고 성장 스토리가 약화됐고 밸류에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26년 1분기 가이던스도 살짝 약했는데요. 단기 이익이 눌릴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매출은 부합하지만 EPS는 하회했는데요. 단기 이익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026년 가이던스를 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3에서 14%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31.5%, 전년 29.5% 대비 상향 목표를 잡았고요.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성장이 목표입니다. 방향은 확실히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확실성이 부족합니다. 시장은 확실한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기관들도 조심합니다. 대부분 중립이고요. 지금은 베팅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실적은 나쁜 게 아닌데요.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관망하고 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인수 얘기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이 숫자를 제외한 사업 구조 경쟁력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사업 부문별로 스트리밍, 광고, 게임 및 플랫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성장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불확실성의 핵심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워너브라더스 인수인데요. 규모가 엄청 크고 구조도 무겁습니다. 회사 인생 최대 베팅인데요. 왜 워너브라더스를 사려고 하냐? 여러 가지 전략적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콘텐츠 해자 강화, 두 번째는 플랫폼 독자력 강화, 세 번째는 광고 및 글로벌 확장인데요. 이 딜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IP랑 콘텐츠 풀은 확실히 강해지는데요. 전략은 이해가 됩니다. 워너브라더스 인수 관련해서 어떤 핵심 리스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의 벽과 위약금이 있는데요. 이번 인수는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환경에서 그냥 통과시키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인수 난이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수가 발표되면 그 주가가 오르는 것과 비교가 되는데요. 점유율이 30%임에 따라서 이 반독점 리스크가 있고 그에 따라서 FTC, DOJ의 집중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실패하면 비용도 크고 위약금 부담도 있습니다. 위약금이 약 8조로 이 독과점 규제를 뚫지 못하는 경우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넷플릭스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 넷플릭스의 1년치 영업이익과 맞먹는 구조입니다. 워낙 그 인수 금액이 크다 보니 재무 압박이 큰데요. 많은 현금을 한 번에 소진하게 되고 주주 완원이 축소되고 인수 후 발생시킨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한 압박도 엄청나게 큽니다. 따라서 성공해도 이런 재무적 압박 크지만 실패했을 때 손실도 큰데요. 그럼 이 워너브라더스 인수 일정에 대한 주요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황색 글씨가 앞으로 남은 일정인데요. 워낙 정부 그리고 트럼프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주가가 많이 눌렸는데요. 다행히 트럼프가 어제 인수권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사를 내서 이 하방 압력이 조금 풀리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불확실성이 기간으로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말 싫어하는데요. 최근 청문회까지 완료했고 26년 4월 워너브라더스 주주에 대한 최종 확정 투표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기업을 일부 분할해서 정리할 예정이고 하반기쯤에 인수에 대한 최종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딜은 아닙니다. 현재 넷플릭스 상황을 보면 인수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겠다고 컨콜에서 얘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인수를 위해 잉여 현금 흐름을 축적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가 및 시장의 시각은 콘텐츠 파워가 극대화됐지만 너무 과도한 베팅이고 인수가 완료되면
EPS나 현금 흐름에 부정적이며 주주 환원 정책이 없어지므로 좋은 딜이지만 너무 비싸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번 인수 시나리오를 한번 분석해보면요.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IP 독점력 강화에 따른 장기 밸류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 인수가 지연된다면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서 박스권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만약 인수가 무산된다면 위약금이 1년치 영업이익과 맞먹는 구조로서 단기적인 급락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수 파트에 대한 결론은 재무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단기적인 전략을 봤을 땐 필요한 게 맞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간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딜이지만 타이밍이 좋진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 관련해서 청문회가 끝났는데요.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 내용을 요약하면 CEO인 테드 서렌도스가 직접 참석을 해서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핵심 쟁점은 독점, 가격, 정치 이슈였는데요. 결론은 이 규제 리스크가 공식화된 순간이었습니다. 의원들의 공통 공격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독점 우려, 두 번째는 요금 인상 가능성, 세 번째는 창작 생태계 붕괴인데요. 스트리밍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 그리고 인수 후 막강한 파워를 이용해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 그리고 헐리우드 등 제작자, 작가, 협상력 약한데요. 시장 독점에 따른 이 부작용을 문제로 삼아 공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4대 핵심 공격 포인트, 청문회 핵심 프레임을 보면 킬러 비인수 의혹, 그리고 수직 결합 문제, 일자리 감소, 정치적 편향 논란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 킬러 비인수 의혹은 너네 진짜 살 마음은 없고 워너브라더스 괴롭혀서 힘 빼놓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고요. 수직 결합 문제는 해리포터나 DC 같은 초강력 IP를 넷플릭스가 독점하면 경쟁사들이 다 굶어 죽을 거라는 우려입니다. 일자리 감소는 합병하면 중복 인력을 자를 텐데 할리우드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논리고요. 정치적 편향성은 너네 콘텐츠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라며 정치권에서 넷플릭스의 사상을 공격한 겁니다. 넷플릭스의 방어 논리를 볼 건데요. CEO 서렌도스의 방어 논리는 진짜 경쟁자는 유튜브다. 유튜브가 TV 시청 시간을 다 뺏어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워너랑 넷플릭스를 합쳐봐야 10%밖에 안 되고 이 생존을 위해 몸집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독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경쟁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청문회가 종료된 후 월가 및 금융권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 들었던 내용이라 참고만 하시고요. 인수에 대한 투자자 입장에서의 시나리오도 아까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넷플릭스의 주가 흐름은 인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다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불확실성에 대한 기간이 길고 반독점법 등에 따른 이제 넷플릭스가 인수를 만약에 실패한다면 1년치 영업이익과 맞먹는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 파트의 결론은요. 결국 기존에 얘기했던 인수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가 동일한 얘기인데요. 정치, 규제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됐다는 것, 시간 지연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부정적인 기조에 따라서 주가 상단이 일부 봉인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이 실적이 좋아도 안 가는 이유가 결국 그 인수 불확실성과 같은 얘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하기 전에 이 상원 의원이나 트럼프가 계속 그 반독점법 관련해서 우려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제 주가가 눌렸는데요. 그래도 당분간은 이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겠지만 트럼프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인 주주총회나 반독점 관련 최종 검토 결과까지는 더 이상 뭐 크게 우려할 내용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3분기 초쯤 반독점법에 대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결론이 나올 것 같고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 결론에 참고가 될 예정입니다. 최종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적은 최상, 구조는 안정, 현금은 탄탄. 근데 인수 리스크 하나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묶여 있습니다. 이거 풀리기 전까진 불확실성의 문제로 주가가 못 갈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관망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기업은 좋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눌렸을 때 기관들의 매집 자금이 일부 들어오기도 했고요. 근데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도 계속 추적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다른 기업들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